이번에는요, 이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섹터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 경제 포럼에 참석했다. 지금 삼성과 현대의 발걸음이 좀 달리 갔습니다. 네네. 중국, 미국 어느 쪽으로 간 기업이 웃을까요? 뭐 당장에는 미국의 압력이 관세 압력이 세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관세. 먼저겠죠. 그 개별 기업도 그렇고 그룹 차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삼성은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또 TSMC처럼 아니면 현대자동차처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앞선 발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의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점의 그 긴박성 어떤 그런 거에서 조금 다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계열에 따라 좀 차이가 다른 것 같네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 또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씨랑 참 타이밍이 잘 맞게 봄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걱정이 좀 들어요. 지난번에 모셨을 때 샌디스크에서도 가격을 이제 올렸다 이러면서 어떤 좀 징후들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실적까지도 괜찮았는데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오히려 다 나와서 그런지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네. 자체의 어떤 그 약간 약점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디테일하게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반도체가 최악은 지나가서 상승의 희망을 보인 건 맞는데 체크할 사항이 없지는 않다라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체크할 사항이 있다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하이닉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체크에 대한 사항은 꽃샘추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 반도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좋아서 가격이 오른다. 현물 가격, 고정거래 가격, 네. 레거시 디램, 낸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 이런 것들이 혹시 여기에 포함된 것이 관세에 대한 우려 내지는 그런 걸로 감안해서 선취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관세하고 나서는 오히려 수요가 약간 선취매성이 있으면 약간 수그러들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랜드, 가장 약한 랜드라는 곳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쁘기 때문에 감산한 거고 그거에 대한 반발 정도로 일단 가격이 오른 건데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나쁜 거 아니냐. 물론 지금 마이크론이 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취약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 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크론이 그런 이유로 뭐 6% 7% 빠졌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 7% 빠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론 자체만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HBM이 잘 되다 보니까 삼성보다는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양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산 과정에서 수율의 어떤 한계 내지는 초반에 불리한 원가 구조가 어느 기간에 있다. 그것이 이번 분기 가이던스에 녹아나서 예상과 달리 마진율 차이로서는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보고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마이크론 중심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삼성하이닉스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네. 삼성하이닉스 그 이슈 말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닥은 지나고 마이크론과 다른 게 있는데 이슈는 저런 게 있는 거죠. 크게지는 근본적으로 AI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일변을 갈 것이냐, 아니 중간중간에 AI가 너무 투자가 너무 낙관 일변으로 가서 좀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의 그 조셉 짜이라는 그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있어요. 마인하고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 여러분 잘 보실 텐데 조셉 짜이라는 분이 홍콩의 어떤 그 글로벌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AI 투자를 막 500억 불, 1000억 불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도 하면서 미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커스터머를 고객을 다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과열 내지는 버블의 징조 같은 것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어저께 홍콩 항생 주사가 많이 빠지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물론
그 앞두고 샤오미도 유증을 해가지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체크하는 밸런스 나오는 게 하나 이슈가 있고 대한민국의 주식은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어저께도 일부 그 외신에서 외국의 증권에서 나왔습니다만 한국에 아직 전국이 안정 안 되는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막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포함돼서 한국의 대표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경계심의 일부와 함께 약간의 반락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4월 7, 8일 잠정 실적 이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추세가 다시 바뀌어서 다시 그 엄청나게 빠진다 그 개념보다는 기간 조정 내지는 watch and see 이런 개념이 갈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만약에 꽃샘추위라면 조금 나가지 말고 옷을 잘 여며 입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럼에도 굳이 매력도를 따지라면 레거시 HBM, 온디바이스 이렇게 좀 어떤 순서로 매기실지 궁금해요. 일단 그 HBM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낫죠. HBM이 낫긴 한데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한미반도체는 한화 비전이 치고 올라오고 한화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에 반대 급부가 아니고 반작용으로서 한미반도체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에서 포지셔닝이 좀 더 분명해지는 시기가 필요해서 주가적으로는 좀 더 하락할 염려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비전에 대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는 한화에 썼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희석이 돼서 보이는데 네. 유일하게 쓴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신다면 하나비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잡힐 것 같아요. 네. 근데 목표 주가의 레벨은 제가 보기엔 조금 약간 낙관적으로 적은 거 아닌가라는 하나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HBM을 가름하고요. 그래서 HBM 단독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소부장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빠지면은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나왔다면요. 이제 우리 미국으로 간 현대차 얘기도 해봐야겠죠. 어제 210억 달러라는 굉장히 통 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는 어제 크게 4개 정도로 기준을 이렇게 나눠서 봤지만 또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미국에서의 그 수요의 거의 한 70%를 다 담아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현대제철도 어저께 빠졌잖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혹시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 그 외부 차입 반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여러 그 현대그룹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안 해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생산 과정에서의 그게 어떤 수율? 코스트 앤 베너핏이 네. 계산이 정확히 떨어지는지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28년인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니까, 예. 28년인가 29년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가서는 계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런 기회 때문에, 현대그룹이 미국에 대한 마켓쉐어를 앞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마켓쉐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0.4배 PBR, 이 PER 4점 몇 배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아나 현대제철은 아까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다면은 현대차, 현대 장기적 오비스 또는 미국에 같이 동반해서 진출했거나 진출하라고 했는 거기는 소부장이 아닙니다만 작은 종목들,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쉐어에서 리더로서 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력도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세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도 좀 챙겨보자라는 첨언을 주셨다고요? 그거는 그겁니다.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가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뺏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1,400명, 1,500명 한대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화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먼 로봇이 들어가면은 궁극적으로 자동차는 5년에서 10년 내로 지금 가격의 30~40%가 떨어지는 게 기본이 되는데 그 원론이 사람들을 생산지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반 이상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AI 로봇이고요. AI 로봇에 관한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고 아세요? 전 세계 그 자동차 수가 한 9천만 대 판매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원되는 인원이 4천만 명이 넘습니다. 4천만 명의 반.
2천만 대가 로봇의 포텐셜 사이즈입니다. 그게 오. 5년, 10년에 될지 10년, 15년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 큰 그림을 본다면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살려면 미국의 관세가 이슈가 아니고 AI 로봇 해가지고 생산 구조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일각의 어떤 코멘트도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조금 생산 능력에 투입되는 걸로 로봇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지금 왜 그런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미 좀 제공이 되고 옵티머스가 있는 네. 옵티머스 그래서 현대자동차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현대자동차에 예. 있는 로보틱스 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그걸 잘 끌고 나가면은 네.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위치를 차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 과정에서의 예. 인건비는 확 줄여야 된다. 아. 로봇으로 그게 네. 전제가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 답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도 나왔었죠. 자동차 업계에서 로봇 사업으로 눈독을 들이는 이유, 저희 여기서 큰 그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자, 끝으로 공매도 안전지대로 자동차가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제 힘을 봤을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그런지 좀 맥이 없더라고요. 오늘이 목요일,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하고 네. 월요일 시작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뭐 네. 그렇게 계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상대적으로 밸류가 덜 비싼 종목이 뭘까 하면은 섹터적으로는 자동차하고 은행하고 그죠. 이런 쪽이 얘기가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차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더블 체크하고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 자동차라는 힌트 얻어볼 수 있었네요.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장열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